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예금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금이 무엇이냐면 은행에 저금하는 것을 예금이라 하고 예금액은 은행에 저금한 돈을 예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현재 언니의 예금액은 45,000원, 동생의 예금액은 3만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언니는 1,000원씩, 동생은 3,000원씩 예금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예금액이 언니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는 미지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미지수는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두는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예금액이 언니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 개월 후를 찾아야 하고 그래서 이 몇 개월이 바로 미지수 x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정했다면 두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1차 부등식을 세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x를 사용하여 1차 부등식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1차 부등식을 세울 때 문제를 살펴보면 쉽게 세울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니의 X개월 후의 예금액부터 알아볼게요. 언니는 다음 달부터 매달 1,000원씩 예금한다고 했으므로 앞으로 예금액은 1,000원에 예금하는 개월수 X를 곱하면 되고 지금까지 45,000원을 예금했으므로 45,000원과 앞으로 예금액을 더하면 언니의 X개월 후의 예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니의 예금액은 지금까지 예금한 45,000 더하기 앞으로 예금할 1000X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생의 X개월 후의 예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생은 다음 달부터 매달 3,000원씩 예금한다고 했으므로 앞으로 예금액은 3,000원에 예금하는 개월수 X를 곱하면 되고 지금까지 3만원을 예금했으므로 3만원과 앞으로 예금액을 더하면 동생의 X개월 후의 예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의 예금액은 지금까지 예금한 3만 더하기 앞으로 예금할 3,000X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부등식의 좌변은 언니의 예금액이나 동생의 예금액 둘 중 하나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동생의 예금액을 좌변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동생의 예금액 3만 더하기 3,000X가 되고 좌변을 동생의 예금액으로 정했다면 우변은 언니의 예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변은 언니의 예금액 45,000 더하기 1000X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마지막 부분에서 동생의 예금액이 언니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다, 적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부등호가 되는 것이고 누가 더 예금액이 많아지냐면 동생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좌변이 더 커야 하므로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많은지 물었기 때문에 양변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을 세웠다면 세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1차 부등식을 풀어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좌변은 x만 남기고 우변은 상수만 남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식을 보면 양변의 수들이 너무 커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변의 수들이 큰 경우 양변에 똑같이 곱해진 수로 먼저 양변을 나누면 수가 작아져 계산하기 쉽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각항은 1000이 똑같이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각항을 1000으로 나누어 식을 간단히 만들어 줄게요. 1000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수의 뒤에 0을 3개 지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만을 1000으로 나누면 뒤에 0을 3개 지우면 30이고 더하기 3000x를 1000으로 나누면 3000의 뒤에 0을 3개 지우면 3x가 됩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1000은 양수로 양변을 1000으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변의 45,000도 1000으로 나누면 뒤에 0을 3개 지우면 45가 되고 더하기
1000x를 1000으로 나누면 1000 나누기 1000은 1로 x만 남습니다. 이렇게 양변을 1000으로 나누어 식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이제 좌변에 x만 남기기 위해 우변의 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은 상수만 남기기 위해 좌변의 30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항이 무엇이냐면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변의 3x는 그대로 써주고 우변의 x는 부호를 바꾸어 좌변으로 이항하면 빼기 x가 되고 이항한다고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의 45는 그대로 써주고 좌변의 30은 부호 바꾸어 우변으로 이항하면 빼기 30이 됩니다. 좌변 계산하면 3x 빼기 x는 2x가 되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 계산하면 15가 돼서 이제 양변을 x의 개수 2로 나누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우변은 15 나누기 2가 되죠. 그런데 15 나누기 2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5 나누기 2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나누어지는 수 15가 분자가 되고 나누는 수 2가 분모가 돼서 2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15 나누기 2라는 나눗셈식을 만들 필요 없이 x에 곱해진 수를 분모에 써주고 우변의 상수를 분자에 써주면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좌변은 x만 써주고 2는 양수로 양변을 2로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x의 개수 2를 분모에 써주고 우변의 상수 15를 분자에 써주면 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해는 이렇게 빠르게 구해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개월수인데 개월수는 분수가 없고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해가 가분수로 나왔다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보면 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x는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가분수의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자 15를 분모 2로 나누면 15는 2로 7번 나눌 수 있고 2, 7에 14로 15 빼기 14는 1이 됩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몫이 대분수에서 자연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7과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2분의 나머지 1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5를 대분수로 바꾸면 7과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x는 7과 2분의 1보다 큰 자연수로 8 이상인 자연수는 모두 x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8개월 후부터는 동생의 예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정답은 8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면 답은 부동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몇 개월을 구하라고 했다면 답은 몇 개월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 순서는 내가 구한 해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구한 해를 처음 만든 부등식에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몇 개월 후부터 라고 했으니까 8개월보다 1개월 작은 7도 x에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x가 8인 경우부터 확인해 볼게요. 처음 만든 1차 부등식의 x에 8을 대입하면 좌변은 30 더하기 3 곱하기 8이 되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5 더하기 8이 됩니다. 좌변 계산하면 3, 8에 24, 24 더하기 30은 54가 되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5 더하기 8은 53이 됩니다. 54는 53보다 큰데 좌변이 더 크다고 했으므로 x가 8인 경우 해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x가 8보다 1 작은 7인 경우도 확인해 볼게요. 좌변의 x에 7을 대입하면 30 더하기 3 곱하기 7이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5 더하기 7이 됩니다. 좌변 계산하면 3, 7에 21, 21 더하기 30은 51이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 계산하면 45 더하기 7은 52입니다. 51은 52보다 작은데 크다고 했으므로 x가 7인 경우는 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8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